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도발적인 예술 작품이 갤러리나 박물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머니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책의 은밀한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술사를 뒤흔든 엄청난 작품이 거대한 캔버스나 조각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작은 책 한 권이라면요. 믿어지시나요? 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도발적인 상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바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예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티스트 북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어로는 리브로 다르스티스트라고도 불리는데 이 독특한 예술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1960년대 예술가들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불렀어요. 거창한 이름이 아니라 퓨티 리브르. 그러니까 그냥 작은 책들이라고 부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예술 서적이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소박한 이름에 제도권 예술에 맞서는 이 책들에 진짜 본질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북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 울리세스 카리온이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허세 부리지 않는 책을 편애한다. 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예술의 진짜 힘은 어떤 웅장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겸손함 그리고 비판 정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대체 이 소박한 작은 책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됐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그 본질적인 차이점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쪽에는요, 엄청 비싸고 딱 봐도 수집가들을 위해 만든 것 같은 그런 호화로운 예술서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아이디어랑 독립정신, 딱 이거 하나를 무기로 해서 주류 시장 바깥에서 태어난 아티스트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점, 이게 바로 아티스트북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아니, 그럼 예술가들은 왜 굳이 이런 길을 택했을까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에게는 제도에서 벗어난 자유,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적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비평가 케이트 링커가 이걸 대안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책 자체가 갤러리나 박물관의 답답한 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나만의 독립적인 전시 공간이 되는 거죠. 이제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대안적 공간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기존 예술계를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비판의 도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자신만의 규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율적인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비판과 창조 두 가지를 다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술의 규칙을 새로 썼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도록과 전시에 맞섰던 그들의 아주 구체적인 도전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상대는 바로 도록이에요. 이전까지 예술가들은 비평가나 미술관이 써주는 해설을 그냥 기다려야 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작품의 기록마저도 또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야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온 겁니다. 자, 2라운드는 더 대담해집니다. 이제 책은 단순히 작품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전시 공간 그 자체가 되어버려요. 갤러리 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책장을 넘기는 행위가 곧 관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딱 펼치는 그 순간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전시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개념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위베르 르나르의 허그 프로젝트인데요. 이 사람은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전시를 위해서 가짜 도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짜 갤러리 모형이란 미니어처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요. 심지어 가상의 비평가를 만들어서 그럴듯한 비평문까지 자기가 직접 다 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엮어서 도록으로 출판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예술은 오직 이 책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와, 도록이 기록이 아니라 그냥 작품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정말 완벽한 순간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시도를 한 예술가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제 시스템에 저항했던 그들, 마치 게릴라 같았던 그들의 전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가 장르 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들을 마키자르 같았다고. 이 마키자르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활동했던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들이거든요. 와, 정말 강력한 비유죠? 그들의 정신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을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아주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에 저항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게릴라들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복사기, 스테이플러, 우편물, 이런 아주 일상적이고 값싼 도구들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소박한 도구들 덕분에 예술가들은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성을 지키고 또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티스트북은요, 단순히 책이라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예술의 본질이 대체 뭘까 하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인 셈입니다. 요행 게르츠가 남긴 이 말이 그 핵심을 짚어줍니다. 아티스트북은 의심을 위한 도구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대체 예술이 뭔데? 예술은 어디에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누가 정하는데?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티스트북은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의 태도입니다. 권위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결국에는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신,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예술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허세 부리지 않는 예술, 여러분만의 작은 책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